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적이 전쟁을 일으켜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해쳐 조선 백성들의 처지가 차마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조선이 치른 전쟁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조선의 국왕은 평양을 떠나 다시 피신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왕이 평양까지 갔고요. 평양에서 다시 피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조선의 수도는 한성인데 한성에서 평양을 갔구나.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디론가 피신을 했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점점 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성에서 평양.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갔습니까? 위로 갔습니까? 위로 갔잖아요. 그렇죠? 한성을 떠나서 평양을 떠나서 다시 피신을 했다고 했을 때 더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피신을 한다고 했을 때 적이 밑에서부터 쳐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답이 나오죠. 조선시대 전쟁인데 적이 밑에서 쳐들어온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임진왜란이구나 라는 거.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 1592년 임진년에 시작돼서 정유재란까지 포함했을 때 1598년까지 전개가 된 전쟁이고, 임진왜란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 평양을 떠나서 피신한 이곳은 바로 의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때 왕이었던 국왕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했기 때문에, 의주가 어디예요? 바로 조선과 명나라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납고 모진 적이 조선을 차지하면 분명 요동을 침범.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적이 조선을 차지했을 때 그 다음 타겟은 요동이 될 것이다. 우리 영토에 적이 들어온 뒤 방어를 하면 늦을 것이니 우리 영토에 적이 오기 전에 미리 저들을 막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만력 20년. 자, 만력이라는 연호를 쓴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만력제죠. 이 명나라 황제입니다. 명의 만력제. 이 명의 만력제가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의 지원군을 파병한 명나라 황제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역사 속에서 굉장히 무능한 황제로 유명한데요.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고마운 황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원군을 보냈고, 그 덕에 명나라는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더 급속도로 나라가 쇠퇴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동까지 일본이 오기 전에 한반도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반도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상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줄 친 전쟁은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모문용. 자, 모문용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 이 인물은 정묘호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다른 문제 해설할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참고하세요. 이 모문용은 명장군입니다. 평안도 앞바다에 조선 땅인 가도라는 섬에 주둔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선 정부, 특히 인조 정부가 모문용을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막 해주는 바람에 후금을 자극해서 정묘호란이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문용이 가도에 처음 들어온 건요, 1622년이고요. 1629년에 모문용이 죽습니다. 이 죽는 이해까지 계속 가도에 있었어요. 참고로 22년은 광해군 때고요. 23년에 인조 반정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문용이 가도 들어온 거는 인조 이전이긴 합니다. 근데 인조 정부가 이 가도의 모문용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모문용이 여기 왜 있냐면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후금 치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명나라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는 이 모문용이 굉장히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고, 이 눈엣 가시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조선의 인조 정부가 굉장히 짜증이 났기 때문에 후방을 다지기 위해서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자, 1번은 임진왜란 중은 아니죠. 답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청해 군대가 남한산성. 자, 남한산성 나오면 여러분 바로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 병자호란 때죠. 병자호란 때고요. 병자호란은 1636년부터 1637년까지긴 한데, 잘 보세요. 이 남한산성에서 이제 싸운 시기는 1637년이긴 해요. 네.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37년 1월에 조선이 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인조 정부가. 어쨌든 남한산성 자체로 초점을 맞춘다면 양력으로 했을 때는 1637년만 해당이 되지만, 어쨌든 병자호란 때 일이다. 병자호란 자체는 36년 말부터 37년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아닙니다. 임진왜란은 아니기 때문에. 3번에 자, 일본이 명에게 무역 재개 등을 요구했다. 자, 요게 이제 언제냐면요, 임진왜란 때 강화협상 전개할 때, 이때 일본이
명나라한테 이런 거 요구합니다. 감한무역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 근데 이것만 요구했다면 전쟁이 쉽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플러스 뭘 요구했냐? 조선의 남쪽에 4개의 도를 내놔라. 남쪽 땅 절반 정도를 내놔라. 그리고 조선 왕자를 포로로 보내라.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임진왜란의 강화협상 결렬되고요. 정유재란이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게 이제 임진왜란 때 언제 요구했다고요? 임진왜란 중 강화협상 때. 그쵸? 강화협상 때 일본이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건 결렬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 자, 윤관은 고려의 장군이죠.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 아니고요. 12세기 초의 일입니다. 1100년대 초의 일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 자,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이고요. 이때 일본은 센고쿠 시대입니다. 아직 임진왜란 터지기 전이죠. 그쵸? 이 센고쿠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나가시노 전투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